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온라인 수업입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어제부터 컨디션이 안 좋더니 확진이 되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유튜브로 올라가고 리로스쿨에도 링크를 올릴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조금 원격으로 들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보기로 하거나 선생님이 다음 주에 갔을 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후 이론에서 가장 뭔가 여러분들이 과학스러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배우는 파트 같은데요. 우리 10페이지를 피면 자, 기후 요인, 바람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기후 요인 중에서 위도, 고도, 수륙 분포, 지형, 해류, 격해도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거와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우리가 기후 요소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속으로 대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기후 요소는 크게 자, 춥냐, 덥냐, 온도와 기온과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냐, 적게 오냐, 강수량과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로 부느냐, 바람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D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랑 뭐랑 빠지는 게 많았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반에 비해 진도가 많이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격으로 제일 하기 싫고 직접 알려주고 싶었던 반이 D반인데 아쉽게도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고요. 여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가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최대한 그거를 되살려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필기를 하는데 의의를 두고 이해는 천천히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이 같이 여기 화면에다가 적는 거를 따라서 잘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기후 요인, 자, 바람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바람이라는 거는 지구에서 어떻게 부느냐 보다 그 전에 먼저 기초적인 개념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바람은 왜 부느냐? 자, 일단 그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선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지금 위에 이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자, 바람은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의 공유가 나타나면서 생기는 것이다. 지구는요, 자, 특정 부분, 특히 적도, 저위도는 굉장히 따뜻하고 극으로 갈수록 차갑죠. 자, 근데 지구는 성질이 착해서 이것들을 자, 왔다 갔다 이동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균형을 찾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바람이 분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지표면 가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자, 따뜻한 공기다. 가열이 되니까요. 자, 반대로 왼쪽은요. 냉각. 자, 냉각이라는 거는 차가운 공기다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있을 때 위로 가볍게 올라가는 거는 어떤 공기일까요? 그렇죠. 속으로 잘 캐치했다고 생각하고 따뜻한 공기입니다. 자, 따뜻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에 비해서 자, 같은 공기 분자 수가 있다면 그 부피가 굉장히 크다. 근데 차가운 공기는 이렇게 응축되어서 굉장히 작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슉 내려오는 경향, 따뜻한 공기는 가볍게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은 기압이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기압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분류가 되겠죠. 자, 짜투리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다. 자,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의 압력이죠. 자, 공기의 압력이 높냐, 공기의 압력이 낮냐.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약자로 앞으로 표현을 할 건데 고기압은 자, 높다. 하이 프레셔고 저기압은 low라는 뜻이죠. L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저기압은 차가운 공기일까요? 따뜻한 공기일까요? 기압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표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기가 무거워서 아래쪽을 꽉꽉 눌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압력이 세겠죠. 자, 차가운 공기가 고기압이 되고요. 따뜻한 공기가 저기압이 된다. 자, 차가운 공기는 H, 따뜻한 공기는 L. 자, 항상 바람이라는 것은 이 기압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바람은 공식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부느냐 무조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나갑니다. 고기압에서 이렇게 뻗어나간 바람이 저기압으로 불어나가고 이제 위로 슉 올라가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순환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공기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기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저기압 오른쪽 그림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공기가 상승하니까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하강하는 곳은 하강 기류, 고기압은 하강 기류다.
자, 이걸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제 지구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이제 빈칸을 채워 나갈 수가 있죠. 바람은 어느 기압에서 어느 기압으로 불어나간다? 무조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나간다. 자, 저기압은 어떤 기류? 공기가 가볍게 위로 올라가니까 상승 기류. 반대로 고기압은 하강 기류. 하이니까요. 자, 근데 강수도 우리가 여기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림 하나를 그려볼게요. 우리가 지표면이 가열되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은 상승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자, 해발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된다? 하강한다. 자, 저기압지대에서는 상승 기류로 고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반대로 하강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위에서는 뭐가 형성된다고 했었어요? 그치, 어느 지점에서 이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 그게 곧 뭐다? 강수다. 자,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립니다. 반대로 고기압지대에서는요, 기류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구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무조건 구름과 강수는 상승 기류가 있어야만 위에서 응결점에 도달하고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저기압 지역은 상승 기류고 강수가 많음. 고기압 지역은 강수가 적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맑다. 자, 우리가 먹구름이 낀 날씨는요, 맑지가 않죠. 구름으로 가려지니까요. 그때는 뭐다? 저기압이다. 고기압지대는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딱 도착했을 때 주로 봄, 가을 굉장히 맑습니다. 자, 그거를 바탕으로 밑에 있는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인은 그냥 슉 읽어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구는 일사량이 위도별로 다르고, 자, 이래서 기압차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 기압차를 상쇄시키기 위해 바람이라는 것이 불어나간다 라고 이해를 했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글은 복잡하니까 바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할 건데요. 여기 여백에 10페이지 글자 위에 살짝 여백이 있죠. 여기에 자,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반구랑 남반구는 기압대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북반구만 이렇게 반쪽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반구 하나는 0도부터, 자, 적도가 0도죠. 적도가 0도고 위에는 90도다. 자, 이거를 편하게 위도를 하나하나 다 볼 수 없으니까 3등분을 때려서 30도씩 나눠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30도에 줄을 쫙 그어주시고 대충 60도의 줄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0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적도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90도 끝부분이 극이라고 하는 곳이죠. 자,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항상 지구는 뭘 중심으로? 자,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적도는 태양이 수직으로 빛을 내리쬐기 때문에 지표면이 항상 연중 뜨겁겠죠. 자, 뜨겁다, 가열된다. 그러면은 무슨 기류? 상승 기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적도는 우리는 이거를 입체적인 그 지구를 둘러싼 대기 대순환을 케이크의 단면처럼 칼로 잘라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도에서는 연중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자, 색깔을 구분해서 빨간색으로 그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여기는 상승 기류. 자, 그러면 가볍게 공기가 위로 훨훨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고기압일까요? 저기압일까요? 저기압이겠죠. 지표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적습니다. 자, 여기는 저기압이고요. 자, 상승 기류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때 뭐라고도 했어요. 자,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비를 내린다. 아, 그래서 적도의 특징은 기후적 특징이 뭐다? 고온 다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 오는 그 각도가 굉장히 작고 일사량이 비스듬하게 쬐리다 보니까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 그럼 반대로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무겁게 하강 기류 가라앉겠죠. 자, 극은 이렇게 가라앉는다. 자, 이거는 하강 기류다. 자, 그러면 극지방의 기후적 특징은 뭘까요? 일단 추워요. 추운 것을 한랭하다. 그 다음에 다습에서 습은 습도, 수분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반대니까 우리는 건조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요 30도와 60도 중간중간에는 어떤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번 모의고사 때도 나왔을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뭐 페렐이다, 헤들리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그림으로만 잘 이해를 하시고 기압대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같이 쌤이 지금 그리는 거를 똑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적도에서 상승 기류로 이렇게 뜨겁게 공기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이 공기가 대륙간 지붕에 부딪히면요, 요렇게 꺾이게 돼요. 자,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이렇게 가겠죠. 자, 지붕에 탁 부딪혀가지고 꺾인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승 기류는 고도가 올라갔을 때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자, 공기가 차가워지겠죠. 그럼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된다? 무겁게 내려앉는다. 그래서 30도 부근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옵니다. 자, 내려왔다. 그러면은 무슨 기류예요? 하강 기류겠죠. 자, 여기는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하강 기류면 건조하니까 수비 나니까 고기압지대는 맑다, 건조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승 기류가 없으니까 건조하고 주로 그래서 이 30도대에서는 지구상에 사막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건조하기 때문에 사막을 주로 형성한다라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또 다시 가봐야죠. 자, 밑으로 내려온 공기가 상대적으로 적도보다는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저위도는 저위도라서 따뜻합니다. 자, 이 따뜻한 공기가 강제적으로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퍼지죠. 고기압지대니까 고기압지대는 저기압을 향해 바람이 불어나간다. 자, 극지방도 하강기류. 자, 여기 고기압이죠. 자, 고기압은 저기압, 상대적으로 저기압을 향해 불어나간다. 그러면 60도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모이죠. 바람이 모이면 강제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그럼 여기는 뭐다? 상승기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한 가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60도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이제 굳이 따지자면 고위도죠. 고위도이고 그 다음에 극에서 엄청나게 차가운 바람이 내려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위도 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요. 자,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난다. 이때 뭐를 형성한다 라고 하냐면 전선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 전선의 이름이 뭐냐면 한대전선이에요. 한대전선. 자, 왜 우리가 그냥 상승기류에서 끝나지 않고 전선이라는 표현을 하느냐. 적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승기류인데 얘는요, 이쪽에서 위에서 오는 공기와 아래에서 오는 공기가 똑같이 더워요. 가운데에 있으니까 성질이 다르지가 않아. 만나는 공기끼리 똑같습니다. 근데 60도 같은 경우는요, 위에는 차가운 공기고 밑에서 상대적으로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공기의 성질이 굉장히 달라요. 자, 이 성질이 다른 공기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뒤섞이면서 전선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선은 비가 억수로 많이 온다. 자, 우리나라도 여름철에 주로 비가 많이 오죠. 그때 뉴스에서 기상캐스터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장마 전선이 형성되어서 비가 많이 올 예정이다. 전선, 비를 많이 내리는데 특징은 뭐다? 성질이 다른, 온도 차이가 큰 두 공기가 만나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자, 고위도에서는 한대 전선이 형성이 되고요. 굉장히 다습, 비가 많이 온다. 자, 당연히 여기도 지붕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 나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요렇게 한 바퀴, 요렇게 한 바퀴, 요렇게 한 바퀴. 작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헤들리, 페렐 극이 요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으로 쫙 그어놓은 여기서 기압대의 명칭을 제시를 할 건데 일단 우리 상승기류, 하강기류에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부터 적어볼게요. 일단 적도는 상승기류니까 저기압이죠. 저기압은 알파벳 뭐다? L. 자, 30도는 하강기류니까 고기압 H겠네요. 그 다음에 60도는 상승기류니까 다시 L이 되고 극지방은 하강기류니까 H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 기압대, 이 선, 자, 요 위도대, 동위도대의 기압대의 명칭이 무엇이냐? 그럼 적도는요, 저기압대죠. 자, 적도 저압대라는 이름으로 붙여졌는데 실제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적도 수렴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수렴한다는 게 뭘까요? 수학 시간에 많이 얘기하죠. 무한대로 수렴한다, 극한으로 치닫는다.
수렴은 모인다라는 것인데 이 적도는요, 이 뜨거운 공기가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곳이다. 똑같은 뜨거운 공기가 모인다. 그래서 수렴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저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30도는 뭐냐면 고압대죠. 자, 고기압대니까 우리가 고압대라고 부르는데 앞에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 붙느냐? 자, 적도는 열대기후가 나타나는데 30도는요. 저위도는 저위도지만 상대적으로 적도보다는 덜 덥죠. 그래서 열대기후와 비슷하다. 열대기후에 준한다라는 뜻으로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릅니다. 아열대, 고압대. 그 다음 자, 그 위로 60도로 가면은 고압대가 아니라 이제 저압대죠. 근데 얘는 쉬워요. 이름 그대로. 자, 고위도에 있으니까 고위도 저압대가 되고요. 극은 극에 있는 고기압이니까 극고압대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대기 대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 번에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뭔가 복잡하죠.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한 건데 자, 여기에 있는 바람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린 그림은요. 우리가 축구공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축구공.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려보세요. 구죠, 구. 자, 이 축구공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겉부분 표면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는 그거를 입체적으로 단면을 잘라서 이 축구공을 둘러싼 공기를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인데 이 축구공을 딱 두고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 단면이 아니라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요런 형태로 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확인을 해볼 건데 이제 단면이 아니라 자,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 지구의 방구를 요렇게 또 옆에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못 그려서 아이고 네, 대충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적도 30도, 60도가 있고요. 적도 0도, 30도, 60도, 90도가 있고요. 자, 여기는 L, 여기는 H, 여기는 L, 여기는 H겠죠. 자,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어느 기압에서 어느 기압으로 분다? 고에서 저로 분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고에서 저. 양쪽으로 퍼지고 고에서 저 이런 식으로 지구는 바람이 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위에 보니까 생긴 거를 보아하니 매끄럽게 위아래로 흐르지가 않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잠깐 나오는 게 지구는 어떻게 똑바로 서 있습니까? 아니죠. 지구는 이렇게 23.5도 대략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채로 자전과 공전을 해요. 자, 그것 때문에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전항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자, 휘어진다라는 겁니다. 코리올리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자, 우리가 변기물을 내릴 때도 가만히 보면요. 구멍을 향해서 물이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물이 떨어지는 그 끝부분 여기를 보면요. 물이 휘어지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밑으로 쏟아 붓는데 뚝 떨어지지 않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떨어집니다. 자, 이것도 자, 이 지구의 전향력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람도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뱅글뱅글 돌아가기 때문에 전향력이 발생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요. 남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럼 우리 북반구로 그렸으니까 자,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불어가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틀어진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겠고요. 자, 여기 출발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지게 되겠고요. 자, 여기도 출발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형태의 모식도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바람을 얘기할 때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거 이거는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바람을 부를 때 바람의 명칭을 어떻게 붙이느냐. 자, 불어 나가는 점을 기준으로 방향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어요.
자, 바람이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왼쪽이고 B는 오른쪽이죠. 자, 왼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불어나가는 점을 기준으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해서 불어나가고 있으니 자,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죠. 그러면 이 바람의 이름은 뭐다? 서풍이다. 자,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불어나가고 있다고 칩시다. 자, 아래쪽, 남쪽에서 위쪽,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바람의 명칭이 뭐다? 남풍이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제 요거를 보면요. 아,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상대적으로 자, 오른쪽이 여기가 시작점이죠. 자, 요렇게 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풍입니다. 굳이 정확히 따지자면 북동풍이 되겠죠. 그 다음 30도와 60도 사이는 반대로 자, 왼쪽에서 불어나가고 있으니 뭐다? 서풍이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다시 오른쪽에서 불어나가고 있으니 동풍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역풍. 자, 바람의 명칭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기압대가 세 개다 보니까 무역풍, 그 다음에 편서풍, 극동풍라고 나와 있는데 자, 무역풍은 바람의 방향이 뭐다? 동풍이다. 자, 편서풍은 서풍이다. 극동풍은 동풍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24시간 365일 연중 똑같이 부는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항상 부는 바람이다. 항상풍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보시면 항상풍, 다른 말로 탁월하게 분다. 탁월풍, 연중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다. 종류는 세 가지, 무역풍과 편서풍과 극동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구의 대기 대순환이 정리가 되고요. 아래쪽에 계절풍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나중에 할 건데 여기다가 페이지 16 20에서 배울 예정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항상풍만 하는 거에 의의를 둡시다. 계절풍은 나중에 하고요. 자, 밑에 이제 기압대별 특징을 우리가 바로 정리를 할 건데 자, 적도수렴대부터 극고압대까지 기압대별로 어떻게 기후적인 특징이 나타나느냐. 자, 먼저 같이 적어볼게요. 적도수렴대는요. 연중 무엇이다? 상승기류다. 그래서 적도수렴대는 L이었고요. 자, 상승기류가 나타나면 비가 많이 옵니까? 적게 옵니까? 많이 오죠. 우리는 이거를 마늘타, 비우자. 자, 땅 지자를 따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다우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열대 고압대, H. 얘는 반대로 하강기류죠.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마늘타의 반대, 소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고요. 사막을 형성시킨다라는 거. 자, 사막. 그 다음 세 번째 3번. 자, 고위도 저압대는 저압대고 당연히 상승기류죠. 자, 얘는 뭐다? 다우지다. 다우지는 다우지인데 우리 새로 배운 단어. 자, 여기는 뭐라고 부른다? 한대 전선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극고압대는 H가 되고 자, 하강기류다. 그래서 한랭 건조하고 소우지가 나타난다. 자, 그럼 이제 친구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소우지는요. 극은 사막이 형성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사막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강수량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죠. 사막은 비가 안 온다. 온도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자, 극 같은 경우에는 사막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사막이 맞긴 맞는데 우리가 극에는 사막이 많다, 사막이 많이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극은 너무 춥기 때문에 강수량보다 기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막의 특성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극사막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사막이라는 표현은 30도 아열대 고압대에서만 쓰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말 그대로 보충 자료여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2단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시험 준비할 때 보면 이런 거구나 대충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넣어둔 거니까 지금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거를 바탕으로 기후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했는데 자, 12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제 세계의 기후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쾌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쾌펜이 사람입니다. 자, 독일의 지리학자, 기후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세계에 워낙 다양한 기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구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는 열대기후, 여기는 한대기후, 여기는 건조기후.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짜증나게 너무나도 많이
기후 구분 유형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하나 배우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시간상 짧게 앞부분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 캡펜씨가 기후를 어떻게 나누었냐면, 자, 나무가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했어요. 자, 나무가 자랄 수 있다, 나무가 자랄 수 없다.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기후는 어떤 기후일까요? 너무나도 춥거나 너무나도 건조하거나, 즉 건조기후와 한대기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후를 우리는 수목기후라고 불러요. 반대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기후, 자, 없을 무자를 붙여서 무수목기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무수목기후는 뭐에 해당된다? 건조기후와 한대기후에 해당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이 기후 구분표에서 우리는 오늘 1차 구분, 큰 열대, 온대, 건조, 냉대 한 대만 확인을 하고, 이 2차, 3차 구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열대 1차 구분. 자, 열대 기후는 너무나도 덥죠. 저위도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자, 우리가 열대기후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이 몇 도냐? 자, 어느 정도가 넘어야 열대기후냐? 자, 여기에 최하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최하늘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겨울이라는 거죠. 제일 추운 달. 자,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겁나 더워. 욕 나올 정도로 덥다. 18도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욕 나올 정도로 덥다. 자, 온대기후는 그만큼은 아니겠죠. 온대도 따뜻하지만 열대랑은 구분이 되어야 돼요. 열대만큼 덥지는 않아. 그러면은 몇 도가 넘으면 안 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온대기후는요, 18도가 되면 안 된다. 겨울철이 18도가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18도만 안 넘으면 다 되지는 않죠. 그러면은 냉대기후, 한대기후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온대기후는 따뜻한 기후이기 때문에 또 냉대랑 구분을 짓기 위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3도. 그래서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최하늘이 있어야 우리가 온대기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냉대도 이제 또 연결이 되죠. 냉대는 뭐도 되면 안 돼. 요거 마이너스 3도가 되면 안 된다. 자, 근데 냉대는요, 이제 반대로 가. 이름부터 냉, 차갑다야. 자, 근데 냉대 말고 한대도 있거든요. 자, 이 한대는 냉대보다 훨씬 더 춥죠. 자, 냉대도 추운데 한대는 더 추워. 그래서 이 둘을 구분을 하기 위해 이제는 뭐가 나온다? 최하늘이 아니라 최나늘이 나온다. 자,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춥다라는 뜻인데, 자, 냉대는 한대만큼 춥지는 않기 때문에 여름철이 그래도 10도는 넘습니다. 10도는 넘는다. 반대로 한대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최나늘 평균 기온 10도가 안 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아니라 강수량으로 판단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 연 강수량 500ml가 기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기후가 정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제 고산기후가 있는데, 고산기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고도가 중요한 거라 기온이랑 강수량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기후 요인에서, 자, 이때 연중, 봄과 같은 날씨, 상춘기후, 어떤 기후? 열대 고산기후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캡펜의 기후 구분 고산기후를 할 때요, 다른 고산기후는 아예 언급을 잘 안 하고요. 오로지 뭐만 다루냐면 열대 고산기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열대는, 자, 열대 A, 알파벳 A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A, 거기에 H, 고도를 붙여서 AH, 열대 고산기후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열대는 A, 건조는 B, 온대는 C, 냉대는 T, 한대는 E, 이렇게 위도별로 A, B, C, D, E가 간 거고, 건조기후는 무수목기후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A, C, D, B, E 순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2, 3차 구분을 할 건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열대 우림, 열대 사바나 다 이제 지금 느낌이 다르죠. 열대 몬순, 열대 기후가 있고요. 자, 건조기후 사막이 있는데 사막만큼 건조하지도 않은 초원, 스텝이 있고요. 딱 봐도 어느 나라 같아요. 몽골 같죠. 자, 그 다음 C, 온대기후인데 온대기후도 영국같이 매일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그리스랑 이탈리아 같이 특정 계절에는 비가 안 오는 기후가 있고, 그 다음에 냉대, 추운데, 자,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의 재료가 되죠. 이 나무들, 침엽수림. 자, 이런 기후도 있고, 더 추워지면은 이 한대 기후가 된다.
루돌프들이죠. 순로. 자, 더 추워지면 이제 보스맵인 북극이 나오는 겁니다. 북극, 남극, 극지방. 엄청나게 춥다. 아무것도 못 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쾌펜의 기후 구분을 세부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